오늘은 이 소나무를 순자르게 하려고 합니다. 전 영상에 순관리 중 단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엽 시기는 5월 말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단엽을 먼저 하고 이후에 순자르기를 해 단엽보다는 좀 늦게 시작해 6월부터 합니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순자르기를 할 때도 단엽과 마찬가지로 세력이 약한 나무를 먼저 시작하고 세력이 강한 나무를 나중에 해요. 그렇다고 보면 가지고 있는 소나무의 습성이나 특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송성 특징을 가지고 있거나 세력이 좋은 특징, 순에서 잎이 늦게 나오는 경우, 송화가 많이 피는 경우, 옮겨 심은 나무 등을요. 저 같은 경우는 6월에 시작해 한 달 정도 하는데, 특성에 따라 순서를 정한다면 옮겨 심은 소나무 같은 경우는 순이 많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순자르기보다는 가지를 줄여주는 것에 집중을 해 가장 먼저 해주고요, 세력이 약한 나무, 송화가 많이 핀 나무, 순에서 잎이 늦게 나온 나무는 순에서 잎 길이와 어느 정도 푸르게 변했을 때, 세력이 강한 나무, 해송성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 순으로 합니다. 여기서 송화가 핀 나무는 한번 가서 보시면, 이 송화가 붙어 있는 이 부분에 송화를 떼보면 여기에 잎이 붙지 않기 때문에요, 단엽 처리를 해서 새 솔눈을 받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잎을 가지고 자라요. 그래서 단엽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맞다 안 맞다 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순서를 정해 작업을 한 것이니 참고 정도만 하세요. 소나무 순자르기를 할 때 가장 일반적인 게 이런 식으로 구름형으로 만들어서 양손가위로 삐죽삐죽 튀어나온 순만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 게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또 구름형으로 전지를 해야 이쪽 부분 낮고 이쪽은 좀 두툼하게 해야 좀 풍성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제가 지금 순자르기를 할 방법은 이 방법은 아니고요, 약간 속기까지 하면서 오늘 제가 할 전지 방법은, 이걸 한 단이라고 보면 단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단을 이렇게 구분시켜 준 후에요, 지금 요 단하고 따로 구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요 가지를 잘라 주고 이제 요 단을 쓸 건데, 이 단에서 삐져나온 요 가지 잘라 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단을 본다고 하면 여기 솟은 거 이렇게 잘라 주면서 라인을 먼저 맞춰 줄 거예요. 여기서도 이거 보면 여기가 좀 튀어나왔다면 이거 잘라주고, 이 단을 이렇게 구분해 주고요, 이것도 솟았다면 이거 잘랐게요. 이렇게 기본적인 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완전 속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순 나온 거 보면 여기 가운데 세력지가 박혀 있고 그 사방에 이런 순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일자로 뻗은 요 세력지 정도만 잘라주고, 보면 여기도 이렇게 세력지가 있는 거 가운데 박힌 요 세력지 정도를 자른 후에 이런 식으로 순자르기를 하면 아무래도 가을에 속기전지를 할 때 좀 편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무 자체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양손가위로 했을 때보다는 가을에 속기전지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가을에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력지를
어느 정도 제거했다고 하면 이 단으로 봤을 때 삐쭉삐쭉 튀어나온 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기본적으로 하는 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름형으로 만들 건데요. 이제 삐쭉삐쭉 튀어나온 순은 자르고 이 짧게 들어가 있는 건 안 잘리겠죠. 지금 보면 여기는 짧게 나와 있고 여기 길게 나와 있는데 이게 순을 지금 밑에 보면 여기는 가지화가 돼 있고 여기는 순이 아주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낮은 요 순은 자를 필요가 없고요. 요 길게 뻗은 요 순을 자르게 되면 이제 여기 나온 조그만 순은 여기가 내년에 올해 이제 가을에는 가지화 되겠죠. 이것도 가지화가 되겠고 그럼 여기에서 눈을 새로 받을 거고 이것도 여기에서 눈을 새로 받을 건데 그러면 눈 받아서 나는 부분들이 높이가 또 똑같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단에 형성되어 있어서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맞겠죠. 이제 세력지는 제거가 됐으니까 처음에 일반적으로 양손가위로 순자르기 하는 것처럼 이 구름 형태로 높이에 맞춰서 이제 순자르기를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손가위를 썼다가 양손가위로 썼다가 그게 귀찮다고 하면 그냥 손가위로 일일이 하나씩 끄덕여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세력지까지 제거해서 답 만들고까지 다 해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무리로 전체적으로 이제 양손가위로 이렇게 구름형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한 단의 순자르기가 이렇게 됐고요. 위에서도 보면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앞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송화가 붙어있는 소나무에 순자르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송화가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은 이렇게 송화를 떼어보면 이 송화가 붙어있던 자리 이 자리에는 잎이 안 붙어있고 지금 여기 끝에만 송화가 안 붙어있던 이 끝부분에만 잎이 붙어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순자르기를 할 때 잎이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을 잘라야 여기서 눈이 생기는데 만약에 요 부분 잎이 안 붙어있는 이 부분을 자른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지가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예쁘게 일정하게 이렇게 딱 나오지가 않고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잎이 안 붙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엉성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보면 지금 또 이걸 보면 대부분 가운데 세력지로 박혀 있는 부분들이 송화가 많이 붙어 있어서 이 부분이 많이 길어요. 그래서 이 긴 부분은 무조건 제거를 해줘야 된다고 보죠. 왜냐면 어차피 이것도 길죠. 어차피 이런 데를 자르면 가지가 없어지니까 여기가 잎이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여기가 어차피 죽으니까 이 부분을 완전 제거해 주는 거죠. 좀 높은 것들을 이렇게 해주고 이 짧은 잎이 남았을 때 그래도 이 잎이 붙어 있는 부분을 보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잘라줘야 그래도 높이가 맞죠. 그래서 제가 이 송화가 많이 붙은 건 단엽 처리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잘라내면 단엽을 할 때 이걸 전부 다 잘라내겠죠. 이걸 다 낸다고 하면 여기 잎 붙어 있는 데서 눈이 새로 나오는데 이 새로 나온 눈은 송화가 붙지 않고 잎을 다 가지고 달고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이도 맞고 해서 단엽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단엽 처리라면 잎이 잔잔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송화가 붙어 있는 나무를 단엽 처리하기도 해요. 저는. 근데 그렇다고 송화가 붙어 있는 게 또 수세가 약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세가 약한 건 또 단열 처리를 하면 또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해서 단엽 처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순자르기를 못하고 해를 한번 걸른 거예요. 그 해를 한번 걸르면 보면 여기 안쪽에 작년 거에서 순을 안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삐쭉 튀어나온 게 있죠. 요런 것들은 우선 삐쭉삐쭉 튀어나온 데를 이 순만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순만 자르지 마시고요, 이 안쪽에 작년에 못 잘랐던 이 부분을, 가지화 돼 있고 한 부분을 아예 다 잘라서, 이제 수폭 줄이기 약간 그 개념이 되는데, 그 부분을 잘라서 좀 짧은 잎만 남겨놓고 이 단 자체의 높이를 먼저 맞춰줍니다. 지금 이것도 작년에 못 잘랐으니까 이렇게 잘라서 그것도 높은 거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 높이를, 가지화 되어 있는 부분을 잘라서 높이를 맞춘 다음에 그 후에 순자르기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를 걸렀어도 이제 순자르기 할 때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른 후에 어느 정도 단이 맞았다면 이때 순자르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단이 맞았죠. 아까 뭐 여기 본 것처럼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걸 미리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제거한 후에 순자르기를 하니까 이 단의 높이가 어느 정도 맞죠. 소나무 순자르기는 가장 쉽게 수영을 유지할 수 있어 좋기는 한데요, 순자를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에서 길어야 두 달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소나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방법을 생각해 맞는 순자르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